$3 million drug addict. I'd be happy to smoke with you. Mawalang iya kayo! Magugas lang yun ng blood! Bakit yung 안녕하세요. 블랙팬 TV의 송창섭 기자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죠. 하지만 90년대에는 아시아의 병자라는 그런 오명을 듣던 나라였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웠고요. 사회도 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때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위상이 많이 추락됐습니다. 9월 9일날 필리핀이 대선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6년제인데요. 6년 단임제입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라면은 필리핀은 우리보다 1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당선이 됐고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 17대 필리핀 대선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 하면 여러분 뭐 5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부인은 이멜다, 뭐 한때 그 사치의 대명사였죠. 뭐 이멜다와 마르코스, 필리핀을 20년 넘게 장기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 마르코스 주니어 아들과 현재 부통령은 당선된 이는 현 대통령인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입니다. 그 양 진영이 약 60% 이상 과반수를 넘기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필리핀 조금 뭐 정치 시스템이 좀 독특합니다. 일단은 대통령, 정부통령, 부통령 이렇게 있는 거는 뭐 미국식하고 비슷한데요.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는 대통령, 부통령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회 선거는 또 각자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뽑는데, 상원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6년입니다, 임기가. 하원은 3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이렇게 후보자로 나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거라면 필리핀은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 따로 뽑습니다. 각자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부통령이 대통령 러닝메이트가 지명한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이번에 강력한 지도자가 현 두테르 대통령의 부통령입니다. 네, 그분이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고, 원래 이번에 그 사라 두테르테 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은 정당에 있다가 다른 데로 튀어나왔어요. 라카스 기독교 무슬림 당이라는 정당으로 나와서 거기 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원래는 뭐 대통령 후보로 준비를 하다가 부통령 후보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언론들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라 두테르테와 손을 잡은 것이다, 뭐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보다는 부통령 그 사라 두테르테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다음 2028년도 필리핀 대선에서는
사라 두테르테가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필리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니 로브레도 이번에 이제 28%밖에 얻지 못했어요. 현 부통령이었는데 아쉽게도 낙선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왜 와서 예능 프로에도 한번 나왔죠? 옛날에 무한도전 나왔던 매니 파키아오, 전설적인 뭐 전설이라고 하긴 그렇죠. 현존에 있는 이제 그 유명한 복서인데, 이분이 원래 상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대선에 나왔는데 생각만큼 득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한 8% 정도 득표를 하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의 그 전 대통령인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아버지의 정치적 고향에서 부주지사로 활동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꾸준하게 아버지가 이제 해외 망명 기간에는 잠시 정계를 떠나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이제 귀국할 때 정계 복귀하면서 뭐 하원 의원, 뭐 주지사, 상원 의원, 이렇게 어떤 필리핀 정치의 엘리트 코스를 꾸준히 밟으면서 대통령 준비를 했고, 원래 이분이 2016년도에 대선에 그 부통령으로 출마를 했는데 현 부통령, 아까 아깝게 낙선한 레니 로브레도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지면서 아깝게 탈락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최근 들어 가장 필리핀에서 핫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그 장녀고요, 변호사입니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부 민다나오 섬의 그 가장 큰 도시인 다바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바오 시장을 맡아가지고 필리핀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때 다바오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부정부패를 일신했고, 뭐 그랬던 이유로 이제 필리핀 대통령까지 거머쥐게 됐는데, 사라 두테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바오 시장을 역임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다음에 중앙정치에 이번에 도전했는데 단번에 부통령 오르는 기염을 통했고,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핀 언론에서는 이번에 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당선은 아마 이제 50대 이상, 우리로 치면 그분들은 굉장히 마르코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그때를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르코스 시절에는 경제가 지금보다는 좀 나았으니까 마르코스에 대한 어떤 향수, 마르코스 독재에 대해 좀 무뎌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에, 또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번에 본인의 어떤 그런 아버지의 독재는 약간 좀 이미지를 감퇴시키면서 본인은 SNS, 젊은 층에게 호소하는, 이분 얼굴도 굉장히 말끔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선거 전략을 잘 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사라 두테르테와의 어떤 그런 연합, 그런 것들이 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필리핀 대선, 이미 끝난 대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필리핀 나라가 아세안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그 5개국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5개국이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나머지 5개 나라, 그러니까 아세안이 총 10개국인데 이 나머지 5개 나라는 이들 5개 나라보다는 뭐 경제력도 그렇고 또 외교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맏형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5개 나라 중에서 필리핀이 가장 좀 열악한 상황인데요.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팬데믹 영향으로 필리핀 경제가 이 5개 나라 중에 가장 급락했습니다. 급락. 그래서 국내 총생산, 흔히 GDP라고 하죠. GDP가 9.6%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했죠. 하지만 또 가장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 작년에는 이 5개 나라 중에서 GDP가 5.6% 반등할 정도로 냉탕과 온탕, 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선이 이제 끝났으니까 필리핀 어떤 길로 나가겠느냐. 많은 분들은 아마 현재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뭐 큰 골자는 뭐 대외적인 투자, 또 인프라 투자, 3B라고 그럽니다. 간단합니다. 빌드입니다. 그래서 짓고 지어라. 그래서 강력한 인프라 투자, 그를 통한 내수 경계 확충, 뭐 원전 투자, 친환경 투자, 뭐 이런 거는 뭐 늘 뭐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계승 정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많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뭐 공식적인 자리 이런 얘기합니다. 본인이 뭐 대통령에 물러나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면서 마약상들이 보이면은 총으로 쏴 죽이겠다. If you destroy our young children, I will kill you. That is a very correct statement. There is nothing wrong in trying to preserve the interest of the next generation. 엄청난 이런 엄청난 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2016년도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마약 사범들을 단속한 결과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마약 범죄로 인해 그 마약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사형 집행 내지는 총상을 당해 죽은 사람만 숫자만 한 6천 명이나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내 인권단체들이나 야당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매니 파키아오 같은 경우는 이게 혹시 뭐 정치적 탄압 내지는 뭐 인권 침해 아니냐. 그래서 국제인권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불리죠. 여기다가 제소를 했는데, 뭐 두테르테 대통령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내정 간섭이니 신경 쓰지 마라. 재임 기간에 필리핀 역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퇴임 이후에 ICC의 어떤 기소, 뭐 형사 재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Kawawa naman siya. Hindi ko siya kukunin. Yung kapatid ko. Ako naman yung kapatid ko. Kawawa naman yung kapatid ko. 그러다 보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소명이 있다면 마약 퇴치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정부 내 대변인이 현직 대통령 두테르테가 퇴임 이후에 새 정부의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 국가가 부른다면 새 정부의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쩌면 이 마약 관련된 치안 관련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필리핀도 헌법상 연임이 안 된다고 할 뿐이지, 뭐 전직 대통령이 뭐 잠시 물러왔다가 다시 출마한 것에 대한 딱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음 차기 대선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대선에서 붙는 재미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마약 밀매상들이 30만 명이 마약 밀매상들 체포가 됐고, 일단은 통계상으로는 필리핀 국내로 들어오는, 자체 내로 들어오는 마약 반입량이 약 한 9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 명이 죽었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 경제가 썩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높게 받는 것 그 밑바닥에는 이 강력한 마약 단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코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이 강력한 마약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테르테의 그 대표적인 이제 정책인 경제적으로는 친중, 또 안보적으로는 친미, 이 양다리 전략을 이어갈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아마 두테르테가 했던 그 방식을 이제 고수할 겁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원래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에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부를 미국에 팔아먹었다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미국 쪽이 기울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가까이 하지만 집권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과도 손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하지만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중국 대사관 가서 중국 대사 만나고 뭐 이러는 것들 보면은 당장 어떤 경제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건 스트롱맨이라고 그러죠. 강력한 통제, 국민을 통제하는 식의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저도 필리핀에 살지 않다 보니까 이 마약에 얼마나 무서운가, 마약상들이, 범죄가 무서운 것인가, 체감은 안 갑니다만, 체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를 빌미로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글쎄요. 썩 이렇게 가슴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 이 마약, 이거 가지고 대통령도 잘하면 열임할 수도 있고, 다시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차기 정부의 또 장관 같은 공직을 맡으셨다고 하니 참 글쎄요. 필리핀은 알면 할수록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내용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